네, 가성비 전략 오늘은 바론 파트너스 이재준 대표 모셨습니다. 자,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미국의 인플레 감축 법안 결국 이제 뭐 바이든 대통령 서명까지 했습니다. 요 업종별 덕과 실을 한번 짚어주신다면요. 네, 일단 이 IRA라고 하죠. 네. 이 인플레 감축 법안 자체에서 보면은 결국은 기후 변화 대응, 결국은 에너지에 대한 물가 안정이 가장 화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이 자금 조달의 예산이 50%가 이 결국 긴축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부분에 자금 조달이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고요. 네. 그와 관련돼서 대략적으로 금액은 3,690억 달러 수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에너지 자립을 위한 정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기승전 유가라고 하죠. 결국에 에너지 가격이 올라간 것은 결국 유가 때문에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 물가 상승 중에 상당 부분이 에너지 가격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 긴축법 관련돼서는 에너지 관련 투자에서에 대한 이 초점이 생길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업종별로 좀 살펴봤었을 때는 뭐 전기차에 대한 세액 공제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태양광 모듈이나 이제 풍력 터빈이나 이 배터리 제조회사의 대규모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현재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신재생 에너지 관련 업종이 이제 이득을 볼 것이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반대로 이제 손실을 볼 수 있는 바로 업종이 이 제약바이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오바마 케어에 이제 3년 연장을 할 거라는 예. 말이 있는데 결국은 이 제약바이오에는 이 약가 인상이 오히려 악재로 작용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이 국내 제약바이오 회사는 이 글로벌 빅파마와의 거래 중에서 기술 거래 비중이 가장 높거든요. 네. 결국 라이센스 아웃이라고 예.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결국 수익에 대한 단가가 올라가게 되면은 이 글로벌 파마에서 R&D 비용이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오히려 수익성이 안 좋기 때문에 추가 연구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 라이센스 아웃이 줄어들 수가 있겠죠. 기술 거래가. 그러함으로 인해서 결국 바이오 시밀러 업종들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인플레 감축법의 신재생 에너지 업종은 수혜가 예상됩니다. 태양광 풍력 관련주들 최근에 흐름도 좋았는데 이 중에서도 태양광을 더 주목하신다고요? 네, 제가 풍력이랑 좀 태양광을 좀 비교를 하려고 하는데요. 네. 풍력과 태양광 규모에 대한 성장성은 2050년까지 약 26%까지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2020년에 풍력 발전량은 14.4%고 태양광 5.2%가 되는데 아무래도 풍력에 대한 비중이 더 크죠. 왜 그러냐면 일단 유럽 지역에 대한 부분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유럽은 현재 풍력을 선호하는 이유가 해안 지역에 위치한 지리적 특성 때문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에 덴마크나 스웨인, 프랑스 같은 경우가 오히려 이 국가들의 자연 유산들이 많기 때문에 고대 문화 유적 보호를 위해서 조금 보수적으로 보고 정부가 규제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진의 유틸리티급 이 태양광 발전소 설치에 대한 부분을 좀 부정적으로 볼 수 있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결국은 이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에너지 가격이 올라가는 게 우리가 먹고 사는 거에 있어서 큰 문제가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럼으로 인해서 설치나 이 공사가 좀 빠르게 리드 타임이 좀 짧게 갈 수 있는 부분은 결국은 태양광이다. 이 태양광에 대한 부분으로 현재 보시면은 단기적으로 이 정부에서 이 다이나믹하게 좀 예산을 풀 것으로 보고 있고요. 네. 수익성도 늘어날 것으로 현재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양광이 사실 이 유틸리티 대규모로 갔었을 때 복합단지가 비용이 뭐 풍력처럼 많이 들긴 합니다. 기간도 오래 걸리긴 하는데 그 부분에서 좀 살펴봤었을 때는 네. 오히려 태양광에서는 자금 조달이나 부품이나 이런 부분들이 빨리 확보되면 리드 타임이 빨라질 수 있기 때문에 풍력보다 경쟁력이 높아질 것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태양광이 단기적으로 Q가 올라가는 부분으로 좀 살펴봤었을 때 오히려 이 실적이나 수익성이 개선될 수 있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시간 관계상 이번에는 IPO 시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대주였던 이 소카가 청약 흥행에 실패를 했죠. 월요일에 코스피 시장에 상장을 하게 되는데 공모가가 28,000원, 희망 범위를 크게 벗어났거든요. IPO 시장의 부진이 이어지고 있는 건데 언제쯤 회복이 가능할까요? 네. 7월 달에 IPO 부진이 좀 더 심했었죠. 네. 그때는 이제 글로벌 인플레이션 심화에 대한 부분들이 이슈가 됐었는데 8월 들면서 이런 인플레이션 부분이 해소가 된다 좀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이 8월 달에 IPO 시장을 살펴봤었을 때는 2차 전지 관련주들은 상대적으로 좋았습니다. 이 성일하이텍이나 세비캠이나 대성하이텍
등이 이제 수요 측에서 굉장히 높은 경쟁률을 네. 기록했고요. 성일하이텍 같은 밴드 상단을 초과한 공모가가 나왔거든요. 근데 반대로 이런 플랫폼 관련 기업들은 오히려 부진한 모습이 나타나서 상대적으로 좀 차별성이 나타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IPO 시장이 해소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무래도 제일 중요한 게 거시적인 부분에서 인플레이션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인플레이션 해소에 대한 부분들이 이 위험 자산에 대한 부분들로 유동성이 조금 들어오는 부분들이 있는데 결국은 이 위험 자산이 좋아지면 IPO 시장도 같이 좋아진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지금 플랫폼 기업들 특히 이제 하반기에 상장을 준비하고 있는 이 대여급 IPO들은 장외 시장에서 디스카운트가 지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플랫폼 기업들이나 이런 기업들은 공모가를 좀 줄여서 조금 IPO 시장에 진입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오히려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저렴하게 싸게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투자 전략으로 좀 참으면 좋을 것 같고요. IPO 시장에서 좀 좋게 보는 기업은 아무래도 2차 전지 앞서 제가 이 신재생에너지 관련 업종들이 좋을 것이라 보고 있었기 때문에 이 2차 전지 관련 기업 중에 탑 머티리얼이라고 하는 기업들을 좀 관심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8월 4일 날 상장 예비 심사 청구를 승인 받았고요. 네. 일단 원통령이랑 이 전고체 쪽 관련해서 사업성에 대한 부분들이 시공이나 설치를 하고 있는데 배터리에 대한 부분들에서 레시피, 이 설비나 이 배터리 제조에 대한 노하우를 제공해주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아무래도 최근에 폐배터리 관련된 기업들이 또 두각을 받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 있어 봤었을 때 오히려 2차 전지 쪽에서도 좀 미드스트림 쪽 이하에서 좀 봤었을 때 또 좋은 기업이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우리 이재준 대표님 지금 좀 시장이 이제 좀 사람들로 우리 투자분들로 하여금 고민스럽게 하는 위치에 와 있는데 말이죠. 우리 지금 한번 좀 우리가 주목할 만한 시장 이벤트나 또 대표님 머릿속에 있는 전략도 한번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일단 다음 주에 있을 이벤트에서 네. 중요한 이슈로 봤을 때 잭슨홀 미팅을 아무래도. 좀 꼽을 수 있을 네. 것 같습니다. 이 24일부터 26일 날 예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 잭슨홀 미팅에서 나올 수 있을 만한 이슈 중에 하나가 바로 포워드 가이던스 폐지 이슈가 있습니다. 이 포워드 가이던스 폐지가 뭐냐면은 이 글로벌 금융위기 2008년에 도입된 제도인데요. 저금리 시대에 제로금리까지 도입을 하면서 추가에 대한 이 인하 여력이 없었을 때 완화적인 기조 유지를 갖고자 하는 데서 이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보면은 우리가 생각지 못한 변수들이 발생을 하고 있죠. 예. 코로나라든지 지정학적 리스크 관련된 부분, 또 에너지 대란 관련된 이슈가 발생하면서 이 연준에서 발표한 이 점도표에 대한 의미가 굉장히 좀 퇴색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포워드 가이던스 폐지에 대한 부분들이 나타날 것을 현재 보고 있고요. 결국은 그게 만약에 가시화된다라고 했었을 때는 연준에 대한 긴축을 재차 우려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시장에서 조금 우려의 시각이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단기 변동성으로 좀 작용할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래도 일단 이 연준의 신뢰를 좀 회복하기 위한 이 통화 정책에 대한 부분들이 수립이 이 속도라는 측면들을 계속해서 좀 이런 발언들을 많이 해주면서 시장이 좀 안정화에 대한 얘기들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우리가 이제 앞으로 봐야 될 업종을 살펴봤었을 때 앞서 신재생에너지 쪽은 제가 좀 가장 좋게 보고 있는 업종이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 두 번째로 좀 생각을 했을 때는 또 디스플레이 쪽도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특히 이 OLED 이 폼팩터 관련해서 이 하드웨어 변화적인 측면에서 있을 때 최근에 이 OLED의 침투율이 높아지면서 폴더블 디스플레이에 대한 확장 국면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로 봤었을 때는 디스플레이 업종도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바로온 파트너스 이재준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